자, 이제 허생이 사재기 매점매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수백억 대 부자가 된 거예요. 나라를 흔들 정도의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돈 막 이러겠죠. 과연 얘는 뭐 할까요? 이 분은 뭐 할까요? 부자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허생은 바닷가로 나가 이제 비치로 가는 건가요? 늙은 뱃사공을 붙잡고요. 은근히 물었어요. 은근히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을 꼬시고 있나요? 혹시 바다 멀리 사람이 살만한 빈섬 하나 없던가? 우와, 역시 정답은 부동산이었네요. 섬에 투자를 하나 봅니다. 빈섬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있습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큰 바람을 만나 서쪽 바다로 줄곧 사흘 밤낮을 가다 한 섬에 닿았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거기에는 꽃과 잎이 저절로 피어나고 파라다이스네요. 과실과 오이가 철 따라 있고 가슴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슴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물고기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진짜 파라다이스지요.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멀리 살만한 곳이 있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멀리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연결시켰느냐. 서쪽 바다로 사흘, 사문과 장기 중간. 사문은 중국, 장기는 일본죠. 그만큼 멀다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은 꽃이 피고 사슴이 떼죠. 고기가 엄청 많은 곳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런 파라다이스 같은 빈섬이 있으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의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빈섬을 물었는가? 허생은 뱃사공의 말을 듣고 더없이 기뻤다. 기뻤어요. 자기가 찾던 땅이니까요.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준다면 평생 함께 부귀를 누릴 것같아. 자기 아내는 어쩌고요? 나 이거 읽으면서 제일 화났어요. 자기 아내는 지금 쫄쫄 굶고 막 울고 있을 텐데 성향이 좀 이상한가요? 이 늙은 영감하고 부귀를 누릴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네. 자, 뱃사공은 흔쾌히 허생의 말을 따르다 저라도 따르겠습니다. 허생은 바람을 타고 줄곧 배를 몰아 마침내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는 내 땅이 될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겠죠. 근데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말했을까요? 땅이 천리도 못 되니 좁다라는 거예요. 좁다. 여기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아쉬운 대로 부잣집 늙은이 노릇은 할 수 있겠구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무엇을 한단 말인가에 무엇이 무엇일까요? 말이 좀 웃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복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죠? 허생이 빈섬에 가서 무엇을 하고자 해요? 이상사회 건설. 이상사회 건설. 얘가 책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딱 벌었죠.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사가지고 자기가 꿈꾸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 싶어서 빈섬을 수소문했던 거지. 재테크를 위한 그런 수단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만족하지 정도의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산단 말이오? 어부도 웃긴 거죠. 여기 와가지고 왜 오려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뱃사공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자, 덕이 있으면 사람이야 저절로 모이게 마련이지. 덕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 없는 것이야 걱정할 게 있나. 자, 여기서는 허생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여기서 덕이 뭐냐면 사람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정말 인성이 바르고 이러면 주위에 친구들도 많죠. 그런데 생양아치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떠나가게 돼 있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허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덕을 중시하는, 즉 사람됨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때 전라도 변선에는 떼도둑이 1000명씩이나 우글거리고 있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에 도둑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에서는 각 지방에서 군사를 뽑아 올려 도둑을 잡으려고 무진해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들도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깊은 산 속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판이었다. 자, 나라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보세요. 도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 잡으려고 했더니 얘들이 숨어버렸어.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근데 도둑들도요. 군사들이 없어야 또 도둑질 할 때는 저기서 막 지키고 있으니까 또 나갈 수도 없어요. 군사도 힘들고 도둑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보통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제시되게끔 보통 편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설은 길어요. 전문이 다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이 교과서 지문 외에 다른 지문을 모르는 지문을 보게 되면 앞에 문제가 있으면 원인 혹은 해결 과정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올까요? 원인요. 이런 떼도둑이 생기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허생은 변산으로 가서 도둑의 산채를 찾았다. 얘 제정신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어요. 빈섬, 부동산 투자도 했어요. 그럼 이제 누구 찾아가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내요. 아내 굶고 있잖아요. 울고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서 여보 우리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해야 되는데 도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와,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1000명이 1000양을 노략질해서 나누어 가진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겠느냐? 수학 문제 내고 있어요. 어우, 미쳤어요? 도둑의 우두머리는 누굴 바보로 아느냐는 듯 눈을 야렸어요. 그거야 한 사람 앞에 한 양씩이지. 정답. 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요. 그럼 너희들에게 아내가 있느냐? 없어. 그럼 논밭은 논밭 있고 마누라 있으면 도둑질은 왜 해? 앞부분에 찾아가고 수학놀이 하더니 갑자기 아내와 논밭 있는지 물어봅니다. 자, 이거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요. 논밭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있고, 안에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과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이요. 평범한 삶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면 도둑질을 왜 해?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서민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도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음 장을 설명하고 제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 짓고 소 사서 농사 지을 궁리를 안 하느냐? 그러면 도둑놈이란 더러운 말도 안 들을 테고 아내와 자식 낳고 사는 재미도 저절로 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누구한테 잡혀갈 걱정도 없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두고 왜 이렇게 지내냐 말이냐. 자, 이게 허생이 도둑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걸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아내 얻고 집 짓고 소 사서 농사 짓는다라는 것은 평범한 삶이에요. 서민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이에요. 이 평범한 삶을 살면 남한테 도둑놈이라는 소리 안 들어도 돼. 그 다음에 사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나돌아다녀도 돼요.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평범한 삶을 살면요. 그런데 왜 도둑질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누구 약 올리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몰라서 이러고 있냐?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말 가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가난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평범한 사람을 평민이라고 하죠.
서민들이 뭐가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도둑이 됐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인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이 되어서라도 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이에요. 평민들을 평범하게 살게 해줘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자, 집권층요. 상위 공무원들요. 그런데 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서민들이 도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 조선 후기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이 정책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정책이 없으니까 평범한 사람이 도둑이 되지,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흥분이 되네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서민들이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다 문 닫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 누가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위에. 알겠죠? 전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와야 돼요? 해결력. 과연 누가 할까요? 이 내용으로 보아서 나라가 해결할 거라는 기대감은 전 1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해결할까요?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의 히어로, 허생이겠죠. 그 허생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은 그제야 껄껄 웃으며 말했다. 히히히 이렇게 웃은 건 아니고 껄껄껄. 명색이 도둑질을 한다면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정 그렇다면 내가 마련해 주지. 봤잖아요. 우린 기대 안 해요. 위에가 해결해 줄 거라고. 이제 허생, 우리의 히어로가 해결해 줍니다. 내일 바닷가에 나오면 붉은 깃발을 단 배들이 보일게요. 모두 돈을 가득 실은 배지. 엄청 벌어놨잖아요. 와서 자네들이 갖고 싶은 만큼 가져가게. 허생은 이렇게 말한 뒤 총총히 가버렸다.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 줄게, 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거예요? 저 돌았네. 이렇게 하죠. 자, 도둑들은 모두 허생을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자, 여기서 뭐 인물의 허생에 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앞부분에도 있었죠. 자식들과 그 손님들요. 여기에서도요. 도둑들의 허생에 대한 태도. 그냥 쓸게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요? 미친놈. 미친놈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저라도 안 믿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도둑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닷가로 나보았다. 이게 사람이 혹시나 뭐 믿자 본전이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두둥! 붉은 깃발을 높이 올린 배가 여러 척 떠 있고 배 위에는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한 30억, 뭐 300억 어마어마한 우리 오빠 히어로. 도둑들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다. 도둑들은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두 넙죽넙죽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저 장군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역시 교훈, 돈이 최고예요. 자,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 엎드려 절하고요. 장군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선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태도 변화 혹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허생이 도둑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어디 너희들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가보라. 갖고 싶은 만큼 가져 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오빠예요. 허생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둑들은 돈 자루로 달려들었다. 마트에 대형 폭탄 세일할 때 그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뿐이지 기운 깨나 쓴다는 놈들도 백냥을 다 짊어지지 못하였다. 이거 그거요. 좋은 말이죠. 저도 못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데 백성들은 항상 이래요. 서민들은 저도 못 먹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아 서럽다. 자, 백랑도 채 짊어지지 못한 놈들이 무슨 도둑질을 한단 말이냐.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평민으로 돌아가려 해도 너희들 이름이 이미 도둑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구나. 이 조선 땅에서는요. 너희들이 살 수가 없어. 왜? 도둑이니까.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헬 조선이야.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죠. 오히려 잘 되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 사람 앞에 100냥씩 가져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 구해 오너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혼할 여자가 뭐예요? 아내. 소 한 마리 먹기 위해서가 아니죠. 소 옛날에 뭐 필요해요? 농사요. 자, 그러면 허생이 해결하는 방법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허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둑들은 예의하고 저마다 돈자루를 짊어지고 얼쑤 좋다 하며 흩어다 저라도 춤추겠습니다. 없던 돈이 생겼는데요.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도둑을 기다렸다. 약속한 날짜에 맞춰 도둑들은 저마다 여자는 걷게 하고 소는 몰고 또는 여자를 소 등에 태우고 돌아왔다. 즉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생은 이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사놨던 땅 빈섬으로 갔다. 허생이 떼도둑을 한꺼번에 몽땅 쓸어가 버리니 나라 안은 하루아침에 씻은 듯 조용해졌다. 자, 이건 뭐예요? 해결됐다고요. 해결. 나라의 그 골치 아픈 문제가, 도둑 문제가 해결해 줬어요. 누가요? 허생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들어갔잖아요. 아내와 농사 짓게 만들어줬다고요. 평범한 삶. 평민들이 평범한 삶을 살도록 해주니까 도둑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뭘까요? 나라님들아, 아이고 위에 있는 놈들아, 뭐 평민들은 평범하게만 살게 해주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뭘 읽을 수 있을까요? 백성들을 못 살게 했다라는 거죠. 즉 집권층의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욕하는 거예요. 집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너네 왜 못하고 있었니? 이 빡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생과 함께 섬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도둑들은요 이런 거죠. 저마다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고 울타리를 세웠다. 빈섬에 금세 큰 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니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김을 매지 않아도 한 줄기에 열매가 9이닥씩 달렸다. 자, 여기까지요. 자, 가난을 구제해주면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도둑들이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 기본만 갖춰주면 된다고요. 조금만이라도 틀을 잡아주면 가난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해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곡식을 거두어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고요. 먹을 양식 일단 저장해요.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가 장기도로 가서 팔아다. 해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장기도는 일본의 영토인데 때마침 흉년이 든 참이라 가지고 간 양식을 모두 팔고 은 100만 양을 벌어가지고 돌아왔다. 또 엄청난 부를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축적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제야 뭘 좀 해본 것 같구나. 뭘 자기가 생각하던 걸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백성들을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해외 무역이요. 상업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되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봤자 만냥이면 이 나라 휘청휘청한다. 그러니까 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까지 해야 한다? 해외 무역을 하면 충분히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나라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허생의 행위를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허생은 가슴을 내밀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섬에 사는 남녀 2,000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뭐 때문일까요? 내가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먼저 부자가 되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 옷요, 새로이 정하려 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사회 건설용. 내 생각에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 보려고 했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땅은 좁고 내 덕 또한 부족하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뭘 느꼈다?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실험해봤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어?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가르치고, 옛날엔 이랬어요. 이게 바른손이라고 했어요.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양보하게 하여라. 자, 뭘 가르쳐줘요? 오른손으로 먹는 거 예의 범절인 거예요. 예의 범절. 예의 범절과 그 다음에 뭐 양보하는 태도요. 양보의 미덕이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자, 먼저 여기서 보면 뭐예요? 평범하게 일단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의식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먼저 국가를 운영하려면 먼저 백성들의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조금 어려운 말을 쓸게요. 윤택하게 해야 의식적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잘 못 먹고 죽을 것 같은데 예의범절, 양보의 미덕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 장면을 통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삶을 윤택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의식이 따라온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고는 자기가 타고 갈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아유, 아까워라. 팔지. 가지 않으면 오는 사람도 없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면서 배를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사상은 뭐냐면 외부 사람의 왕래가 외부의 왕래가 재앙의 근원이라고. 재앙의 근원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은 100만 양 중 50만 양도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아까워요.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양이면 조선 땅 안에서도 다 써먹을 수 없는데 하물며 이 조그만 섬에서 어디에 쓰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즉 우리는 생각하기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거기에 한 표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재산이 많으면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남기고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주스로 갑시다, 우리. 그 다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아는 사람요.
골라 모조리 배에 태우고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다.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야. 이 섬에서 재앙의 뿌리를 없애버려야지. 이 부분요. 자, 이거는요. 자, 앞부분에 뭐만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의범절, 그 다음에 양보의 미덕력. 즉, 인간에게 기본적 덕목, 그 예의범절, 양보의 미덕 같은 거 있죠. 이 기본적 덕목 이외의 지식과 학문은 저기 나왔죠? 뭐라고요? 재앙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뭘 많이 아는 놈들이 사고를 쳐서 나라를 힘들게 만든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